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보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교민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소서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시고 종교인들 평화에 앞장서게 하고 우리 국민들 맺게 예, 시민 여러분, 아주 그냥 열받아 죽겠습니다. 걱정도 되고, 또 아주 그냥 지금 저는 지금 상태 아주 분기탱천이지만, 아이고 열받아. 예, 그래도 아유.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십시오. 다 사필 기정으로 할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대한민국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큰 신을 주시면서 더 굳건한 민족으로, 더 굳건한 나라로, 더 굳건한 백성과 국민으로 나가도록 저희들을 이렇게 실현도 하시고 또 시험도 주시면서 또 그러면서 결국은 사필기적으로 유도 안내지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좀 다녀가지고 약간 하나님 믿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어찌하여 이렇게 큰 통성기도 하십니다. 주십니까? 자, 여러분. 자, 너무 걱정 마십시오. 일단 검찰이 방금 우리가 또 민생경력 공익법률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 못 풀려나는 겁니다. 그 7일 안에 하기 때문에 늦게 해도 상관없답니다. 그래야 또 훨씬 많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탄핵이 또 선고되고 그러면 또 이제 법원에서 항소심을 받아지면 거기서 구속 취소가 취소되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도 기각되면 대법원의 제한고까지 있다 그러고요. 맨 마지막에는 그렇게 해도 풀려나도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뭐 다 구속될 게 한 수백 가지 있거든요. 이창명.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시고. 자, 여러분 지금 현재 가장 대통령 싸움으로 가장 지금 중요한 선거 어디입니까, 여러분? 재보궐선거 중에 구로구청장님 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 후보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야야야. 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수. 우리 지역보다 더 많이 환호해 주셔서. 예. 아니 뭐 구로에서는 장인홍 후보님을 너무나 저 구청장 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환영을 덜 하겠죠. 아이고, 당연히 네. 될 사람이 오셨다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 옆에는 구로의 윤건영 의원님의 보좌관도 지냈고 지난번 모포에서 정말 좋은 진보 정치, 청년 정치로 도전했다가 불루를 삼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민생경제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일꾼 중 한 분인 우리 최일권 전 문재인정부 행정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일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소가 구로입니까? 목포입니까? 목포로 돼 있고요. 예. 네, 서울에 오면은 구로에 아직도 아니 그 그렇죠, 아직 그렇죠. 법정으로 그 언제까지 주소를 등록할 수 있죠? 그 선거를 하기 위해서 30일 전인가요? 30일 전까지 해야 예. 투표권이 있는 그렇죠. 거고요. 잠깐 이사 오시죠 구로로. 서울 시민으로서 뵙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표가 중요합니다. 예. 예. 자,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구로에서 또 서울에서 정말 아주 오랫동안 시민사회운동 현신에 오시고 또 서울시민으로도 발군의 활약을 해오시고 이번에 드디어 이제 구로구청장 후보로 경선을 거쳐서 당당하게 우리 민주당 후보일 뿐만 아니라 저는 이분을 범민주 진보 중도 합리적 보수까지 포괄하는 범시민 후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장인홍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구로구청장 후보 장인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후보님 네. 아는 분도 있지만 네. 대충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뭐 서울시의원 했었고 구청장 선거는 이번 처음이시죠? 두 번째입니다. 경선에서 한번 미끄러지고 한번 졌고 요번에는 경선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이제 예. 본선은 처음이시고 그렇죠. 본선은 처음입니다. 예, 예. 그것도 한번 앞치기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 더불어민주당 구로구청장 후보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후보로 최종 공천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구로에서 오랫동안 성장했습니다. 거기서 초중고를 다 다니고 구로에서 또 시민운동도 한 20여 년 하고 예. 서울시의원도 이렇게 했습니다. 오. 시의원 할 때는 서울시의 교육위원회 활동을 주로 했었고요. 교육위원장도 역임을 그렇죠. 했었습니다. 이제 시의원을 재선 마치고 이제 구로구청장에 도전합니다. 2022년에 한번 경선에 나갔다가 그때는 경선에서 탈락하고 다시 이제 국민의힘 구로구청장이 사퇴를 해서 다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고요.
이번엔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요. 그러면 2022년 지방선거 때 네, 굉장히 네.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서 우리 범민주 지문이 어려운 선거였는데 그때는 어떤 분을 경선에서 안타깝게 이제 예, 저 그때는 탈락하신 이제 거죠? 저하고 이제 제가 구로을 쪽이거든요. 네. 구로갑 쪽에 또 박동훈 후보라고. 아, 박동 이번에도 경선 최종 예, 경선 요 최종 경선 또 했었습니다. 구로구의 의장까지 구로구의 하셨던 의장하고. 구로구 해서. 지역에 이제 풀뿌리 거물 정치인 거죠 나름대로. 아, 예, 예. 다른 지역에서는 잘 모르지만 저는 알긴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네. 경선에서 제가 이제 어. 졌는데 약간 이번에는 다시 이제 또 1차, 2차, 3차 경선을 했는데 마지막 3차 경선에서 또 이제 그 박동훈 후보하고 와. 최종 3차 경선을 치렀고요. 네. 이번에는 제가 승리를 해서 후보가 됐습니다. 어떻게 3차 경선까지 했나요? 굉장히 드라마틱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것도 네.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이례적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컷오프 발표한 다음에 그렇죠. 그 경선이 아니죠. 그 다음에 네. 뭐 2명이나 3명 그냥 여론조사 한다거나 아니면 당원 투표반 여론조사 반 이렇게 하잖아요. 총선도. 네. 3차까지 어쨌든 굉장히 재밌고 쟁쟁한 후보들이 나왔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예. 그 우스갯소리로 지금까지 이런 경선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예. 모두 후보자가 6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1차, 2차, 3차 경선을 했는데 예. 1차 경선을 통해서 2명이 탈락하고 예. 또 2차 경선을 통해서 2명이 탈락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2명의 후보가 결선을 치르는 와. 이렇게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3차까지 한 경우가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흔치 않은가? 없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5년 전에 공간을 했는데 보통 컷오프 한 다음에 한 번 경선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재심을 받아들여 가지고 탈락자가 뭔가 뭐 하자상의 문제가 있다 재심 받아갖고 2번 하는 거 봤는데 3번은 정말 이번에는 컷오프가 하나도 없었고요. 예. 6명이 다 경선을 치렀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은 6명에게 다 고르게 예. 그 기회를 부여한 거죠. 예. 그래서 이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3차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 너무 힘들기도 했고요. 예.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거의 7kg 정도 예.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뭐 선거 다이어트라고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셔도 되죠. 왜냐하면 아유. 정말 분투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네네. 저는 아무리 데모를 하고 아무리 축구를 해도 살이 찌던데요. 아, 그럴수록 또 살이 찌는 스타일이 있는데. 아, 살을 빼려면 선거를 우리 나가야 소장님은 되는구나. 선거를 하셔야 됩니다. 야, 선거를 선거 하시면 다이어트가 야, 최고입니다. 다이어트 중에 최고. 선거를 한 번도 안 나가봤습니다. 선거를 네. 한 번도. 근데 제가 여러 번 선거를 했는데 할 때마다 한 5kg 이상은 빠지더라고요. 안진걸 소장님 예. 정말 바쁘게 사시거든요. 아니, 예전에 모 대학 총학생 선거를 나가려고 했는데 네. 얼굴이 못생겼다고 네. 저보고 그냥 정책위원장 해라고 조직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때 선거를 못 나가고 그 후로부터 살이 찌는 거예요 지금. 예, 농담이었고. 아무튼 정말 고생하시고 오셨는데 자 최일권 행정관님 그 과정을 저는 이번 구로 전문가 다 모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경선 이번 과정? 경선을 예. 지켜보면서 방금 우리 장 후보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후보들은 아주 피말리는 접전이 아, 몇 주간 네. 진행되면서 아주 힘드셨을 거예요. 네. 옆에 같이 선거운동해 주시는 지지자들도 그러셨을 거고요. 다만 이게 또 좋은 점을 좀 보자면은 이렇게 단계별로 경선을 진행하면서 흩어져 있던 지지자들이 이렇게 모이는 또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해요. 예. 특히 우리 장인홍 후보님은 또 먼저 탈락되신 다른 후보님들이 이렇게 또 같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그렇죠. 그거 이런- 봤어요. 이런 그러니까 좋은 모습들을 구봉규 후보님, 네. 그다음에 우리 청와대 행정관 하셨던 누구죠? 그 박무영 후보님이 또 지지선을 했다. 이호대 후보님 다들 어, 그 남성우 후보님 다들 네. 쟁쟁하신 분들이시거든요. 와, 그분들 다 제가 전화 아는 분들이에요. 그 어. 힘들이 이렇게 다 응집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잘 준비가 돼 있다.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야. 잘 준비가 돼 있는 또 음. 계기를 만드는 선거 과정이 아니었을까. 음. 물론 후보님들은 엄청 힘드셨을 겁니다. 후보가 모두 6명이었는데요. 네. 그 중에 5명이 이제 구로을 쪽 후보들이고 또 네. 그 한 분이 마지막에 그 결선을 치렀던 후보가 이제 구로갑인데 네. 1차, 2차 때 2명 탈락할 때 다 우리 구로을의 후보들이 아, 탈락을 그러면 했고 장인호 후보님이랑 지지 기반이 일부 겹치는 그렇죠. 분들이니까 맞습니다. 그 갑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박동 후보님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구도였을 수도 있겠네요. 뭐 시작할 때는 그런 구도였는데 예. 그 탈락하신 후보들이 또 예. 저를 또 지지선은 해주시고 그래서 네. 축구로 따지면은 이 후방에서 전방 가는 거 빌드업 한다 그러잖아요. 네. 약간 그 경선 과정이 그렇죠. 좀 빌드업을 했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주민들이나 우리 당원들의 관심이 좀 모이기도 했고 또 힘이 모이기도 했고 예. 좀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역시
지난 총선에서도 제가 느꼈는데 경선 없이 단독 후보가 되는 경우는 물론 그분의 압도적 역량이 있는 경우도 있고 경선 후보가 너무 지지가 미미해서 경선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건 뭐 소송 경제학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경선의 경제학도 있다고는 봐요. 근데 그래도 경선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당이 더 활성화되고 선거가 역동적이 되고 관심이 모아지고 없던 관심, 없던 지지까지 생긴다고 봐요. 근데 막 부당하게 탈락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안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지역 구민들 또 외면해버립니다. 재미도 없고. 아, 저기는 뭐 맞습니다. 누가 그냥 내정됐네. 이런 느낌. 저는 우리 호남에서까지도 단수 후보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건 정말 민주당이 저는 반성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번 구로구청장 후보는 제 느낌으로는 이렇게 재밌고 치열한 경선을 거쳤고 합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당 거의 국민의 짐당으로 전락한 거죠. 뭐 내란뿐만 아니라 이번 구로구청 선거를 보면 압니다. 중도에 도망가 버린 놈인데 압승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두 분 중에 누가 말씀해 주실까? 이 구로구청장 국민의힘 이름 누구죠? 문헌일. 문헌일. 이 사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요거 정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일곤 행정관님이 먼저 잠깐 이제 브리핑 한번 해주세요. 네. 이제 구청장 후보시니까 전임 구청장 뭐라고 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울 그렇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인호 후보님은 제가 싫은 소리는 다 이쪽에서 하시고 저 좋은 소리만 인격자이고 성품이 좋으셔요. 네. 남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시고 삼가하는 분입니다. 우리 이제 이번 선거를 보면은 이제 갑자기 생기는 재보궐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누구도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왜냐면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수계가 당선되고 나서 분위기 좋을 때 이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말 그대로 그동안 국민의힘에게는 아주 난공불락이었던 아주 어려운 선거구였던 구로에서 구청장을 오랜만에 이제 당선시킨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본인의 재산 특히 이제 주식이 있는 경우는 공직자들은 이제 신탁을 하도록 그렇죠. 백지 신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백지 신탁 제도. 이분이 이게 이제 불합리하다라고 소송을 거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동안 오랜 기간 이미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고 아니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사업을 하시던 분도 있고 또 주식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도 있고 다 신탁합니다. 네. 근데 이분은 자기 재산을 포기 못 하시겠다고 이건 불합리하다라고 소송을 거셨는데 결국엔 패소를 하셨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주식이냐 자신의 재산이냐 공직이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서 그러니까 그게 170억 원어치 주식이었는데 예. 뭐 일설에 의하면은 실거래가는 훨씬 높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국민 특히 우리 구민들의 선택을 받은 직인데 예. 그거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니까 재산을 선택하셔 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퇴를 갑자기 예. 기습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청 공무원들, 네. 우리 구민들 이게 뭐가 됩니까? 전부 완전한 멘붕과 충격이 완전- 빠졌을 거예요. 아니, 충격이죠. 윤석열 비상겸보다는 덜하겠지만 거의 그 급의 충격.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만두는 와. 이유가 건강 문제라든지 네. 뭐 이렇게 남들이 좀 이해할 만한 이야기였으면 모르겠는데 재산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와. 돈이라 하더라도 그럴 거면은 선거 때 미리 처분을 하든지 나오지 말았어야죠. 예. 근데 이분은 이 선거에 여러 번 나오셨던 분이에요. 여러 네. 번 시도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이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예.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혈세 30억 원 가까운 돈이 또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재보궐선거에. 재보궐선거 비용.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민주당 우리 당원 중에 저번에 이제 경선 나왔던 친구인데요. 박무영 씨가 이분을 네. 또 고발했어요. 이건 고의성. 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구성권 그리고 청구해서 또 돈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민사, 형사, 행정 다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럼요. 이런 짓은. 이게 안 그래도 구로에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복지 사업 또 지원 네. 사업들을 못 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아니 구청장 선거 때문에 30억 가까운 돈 써야 되겠습니까? 또 그러게요. 근데 다행히 여러분 3월 10일 안에만 파면이 되면 선거를 같이 하면 그 30억은 뭐 일부는 더 들잖아요. 추가로 설치하니까. 예. 근데 최대 한 370억 정도 보궐선거 비용이 된다는데 그건 대부분 절감이 된다는데 후보님 그건
맞죠? 3월 12일인 거죠. 예. 구로구가 부담해야 되는 보궐선거 비용이 정확하게 27억 3천만 원인데요. 예. 대선하고 같이 치르면 암만 해도 이 선거 비용이 좀 줄어드는 측면이 예, 있고요. 예. 3월 13일부터 그 이후로 나면 이제 따로 치르게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이 돈이 그대로 선관위에 이미 입금이 됐고 예. 구로구 전부 다 예산입니다. 뭐 서울시나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전혀 없어서 예. 구로구 세금이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고요. 후보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탄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빨리 선거하는 게 맞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대선하고 같이 치르면 아마도 뭐 장미 대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5월로 가면은 사실 이 경선 시작한 게 11월경부터 했거든요. 예. 그러면 거의 그 반년 가까이를 이 선거 그러니까요. 운동을 보내고 지금 7kg 빠졌는데 그 이거 10kg 넘을 것 같아요. 빠지는 게.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더라고. 370억 절감하는 건 너무 좋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하는 김에 윤석열 세력 심판하고 우리 민주 진보 합력 보수까지 포괄하는 우리 범민주 시민 후보 장윤 후보님이든 전국에 이번에 뭐 거제 병광용 후보님도 나오시고 그런 분들 찍으면 좋은데 구정 공백이 좀 길어지는 문제가 하나 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후보자들 원래는 4월 2일 날 선거해야 되는데 한 달 이상이 더 미뤄지는 거의 거예요. 5월 9일, 5월 11일 선거다. 그러면 그럼 또 40일 더 발로 뛰어야 되고. 공식도 선거운동 기간이 대선은 또 3주기 때문에 예. 21일간. 21일 지방선거는 13일인데 20일 같이 하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쨌든 남은 임기가 그만큼 또 줄어들죠. 한 달 줄죠. 예. 이건 참. 개인이 써야 되는 선거 비용도 예. 또 늘어나는 거죠. 예. 아무튼 후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뭐 이런 면이 있을 수 있다였고요. 다만 예. 우리는 그러나 선택은 빨리 돼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열망이 예. 탄핵 선고가 빨리 그렇죠. 전체적인 공익인가 우리나라의 이 2급한 상황, 백작관들이 생각하면 11일 진짜 아니 오늘 헌법재판관님들 오늘 선고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 구속 취소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그렇죠. 탄핵만 선고됐으면 검찰에서는 그거 포기하고 그냥 구속자 바로 청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항고 안 해도 되고. 이게 또 이게 나와 혹시라도 다시 나와가지고 또 관저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데리고 나오기가 저번처럼 또 힘들거든요. 가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 또 증거 인멸에 여러 가지 또 얼마나 일들을 또 벌일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희는 오동현 TV와 안진걸 TV로 공동 방송하는데요. 안진걸 TV가 시청자 여러분의 그 시청 편의성을 위하여 가로 모드, 그동안의 가로 모드 말고 이제 PC로 보기 편한 거죠. 핸드폰으로 보기 편한 세로 모드도 같이 하는데요.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세로 모드에 아까 300명 가까이도 들어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또 120명으로 쑥 빠지지? 단대로 가지 마세요. 지금 국민의힘 구청장이 도망갔다니까요. 윤석열처럼 비상계엄에 준하는 사태를 저질렀어요. 지 돈을 챙기려고. 그 백지신 나간다 해서 돈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주식이 팔린다거나 아니면 그 사이 안 팔리면 다시 자기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도예요. 안 팔리면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야, 근데 혹시 다른 뭐 내막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건강에 안 좋은 건 아닐 테고. 주식 최근 행정관님께서 뇌피셜 한번 좀 발휘해 주십시오. 보통 우리들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면은 늘 이제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어떻게 처분했느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보면은 주로 쓰는 스킬이 이제 주식 파킹입니다. 예.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잠시 그렇죠. 맡겨놓는 예. 거죠. 맡겨놓고 자기가 이제 공직이 끝났을 때 다시 받는 되사거나 싼 값에 다시 받는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제 재산을 지키는 방법 주로 사용하는데 이 문 전 구청장은 주식 파킹할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일설에 의하면은 네. 이제 문 전 청장이 운영하던 회사가 알짜배기랍니다. 예. 아주 알짜배기랍니다. 원래는 이분이 이제 철도청 시절에 공무원 출신이신데 이거 전혀 다른 분야인 이 IT 솔루션 분야에 이렇게 투자해갖고 회사를 오랜 기간 운영하면서 돈을 또 엄청 많이 벌었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지역의 어르신들 만나보면은 그러세요. 야, 돈이 그 정도 되면은 돈 선택했겠다라고 다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우리 최일군 행정관님도 구로에 계시고 장윤홍 선배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윤석열이 너무 못하고 그다음에 구로에 또 우리 풀뿌리 민주세력 또 껴있는 시민들이 많아서 윤석열과 함께 본인도 못하는 것으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고 다음 선거 나오면 장인홍 후보한테 떨어질 분명해 보이고 심지어는 계속하다가 자기가 잘못한 거 직원들 관리 잘못해 무슨 비리 생기면 구속될 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돈을 택하자고 도망간 거 아닌가. 왜냐면 윤석열과 함께 뭘 해보려고 해도 모든 게 안 되잖아요. 구로에서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돈에 정신 팔리는 사람이 구정에 전념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있는 동안의 평가는 그래도 구청장님이 해주십시오. 이건 인격적 비난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2년 정도 했나요? 2년 7개월 정도. 그때 평가 뭐 예. 구로 하는 일 하나도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사람 뭐하러 구청장 됐냐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 어쨌든 기업인 출신인데요. 이 구청장 재임 기간이 대략 2년 7개월, 2년 7개월쯤. 2년 7개월 정도 된 걸로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뭐 그 기간에 뚜렷한 어떤 뭔가 업적을 냈거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고요. 네. 지금 이제 오히려 이분이 재임하던 그 기간에 구로구에 5대 현안이라 그래서 네. 뭐라 그럴까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행정이라 그럴까 그런 네.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 현안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구청이 막 예, 구청 예. 구민들의 삶을 지키고 발전시킨 게 아니라 현안, 네. 나쁜 현안이 발생했군요. 그러니까 뭐 주민들이 어떤 행정 행위가 있었을 때 뭐 시위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널버리고 할수 있죠. 수모이고 예.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만나주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5대 현안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이를테면 뭐 장례식장 문제라든가 네. 지하 주차장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수소 발전소 네. 뭐 이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막 그 자기들의 아픔을 호소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잘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동네가 더 시끄러워지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제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네. 저를 많이 지지해 주기도 하시고 네. 뭐 그런 또 역작용으로 이렇게 작용했는데 그걸 지역에서는 5대 현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동네가 아주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아주 시끄럽습니다. 네. 예. 얼핏 들어보니까 그 5대 현안들이 또 엄청난 이권 사업이네요. 그리고 우리 구로의 자랑스러운 정치가 윤건영 국회의원과 이인영 의원하고도 그럼 많이 부딪히고 그랬겠네요.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 예. 또 견제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네, 구청장 맞습니다. 안 들어줘요. 국회의원 말 안 들어. 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지 멋대로 막. 지금 또 어려운 게 뭐냐면 네. 구로구 의회가 네. 지금 국민의힘 우위 구조예요. 모두 16명인데 9대 7입니다. 부대체. 그러니까 전임 문청장 시절에 네. 구청장이 국민의힘이고 네. 구의회가 국민의힘 다수다 보니까 정말 일방통행식으로 막 밀어붙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한 사업도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는다든가 네. 뭐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는데요. 예, 그 있죠. 그것은 법에 의해서 사회복지 네네. 기본법에 의해서 지자체만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 그 이사장이 이제 민주당 쪽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분은 자기 사비를 털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펼치는 분이거든요. 예. 근데 편성되어 있던 예산도 집행하라 하지 않고 네. 예산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한 거죠. 뭐 오세훈이랑 합세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복지 증진 네. 또는 가버넌스 증진, 시민 참여 이런 것도 다 자르고 그랬겠네요. 저는 가장 아픈 게 구로의 자랑이고 또 이제 대한민국에 유일했던 그 서울 국제 어린이 영화제. 네. 원래는 이제 구로 국제 어린이 영화제입니다만 그것도 안 하겠다고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영화제는 굉장히 특색 있는 사업 같은데요. 아, 예. 그 구로에서 거의 10년째 하다가 예. 이제 문헌일 청장이 들어서고 예산 지원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은평구에서 네. 가져가 버렸나요? 하겠다 그래가지고 은평구로 가서 예. 한번 치렀습니다. 2번인가요? 아, 네. 2번을 했네요. 김민경 예. 청장님이 그래도 이 좋은 사업을 우리 민주당 그렇죠. 구청장 시절에 그 만들어서 김민우 국장님 센스가 넘치시기 때문에 얼른 가져가 버렸군요. 네. 이거라도 예. 명맥 유지시켜 해야 된다 해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어린이 영화제입니다. 국제 어린이 영화제. 예, 그러게요. 특히 앞으로 이제 뭐 IT, 뭐 AI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콘텐츠의 힘은 그럼요. 그럼 계속될 거거든요. 인간의 삶이 있는 한 아무리 AI가 IT가 발전해도 여러분 그래도 영화와 또 뭐 문화의 힘은 또 OTT 엄청난 산업 거니까. 이런 건 문화의 힘은 너무나 큰 거거든요. 보니까 우리 여러분 장인홍 TV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구로의 희망 서울 우리
전국 시민운동가 희망이었던 장인홍 TV가 현재 구독자 106명밖에 되지 않는데 오늘 세로 모드에 350명까지 올라가고 지금 가로 모드에서도 오동현 TV에서도 수십 분이 보고 계시고 가로 모드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고 50명 가까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원래 대형 또 유튜브들이 많이 해요. 새날도 있고 박시영 TV도 있고 제발 그 형님들은 안진걸 TV 할 때는 틀지 말아주세요. 좀. 대기업 유튜브 대기업들이 골목상권 안진걸을 합심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평소에는 맨날 안진걸 만사하면서 소장님. 내가 유튜브 틀 때 꼭 소장님.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저 구독자가 아니, 어마어마해. 우리는 유튜브계에도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 아, 유튜브계에도 골목 상권 보호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거고요. 이희성 변호사님께서 우리 장인홍 후보님 응원하면서 익산의 이희성 변호사 검사만 활동 무려 5만 원이나 슈퍼챗을 쏴주셨고요. 아이고야. 안마르타님께서는 오늘 너무 어려운 하루였다. 그래도 이렇게 안진걸 TV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이제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 다들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죠. 장훈남님께서 공공이 이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것이 국힘 단체장했다. 보궐선거에서 심판해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에 주식 백지 신탁이 그 사회에 기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는 분도 있던데 지 재산입니다. 그대로. 그게 싫다고 중간에 구청장을 그만둔 자는 처음이 소송한 것도 거의 출마한 사람이 그걸 모를 수가 없다니까. 아니 이거는 알죠. 그다음 정말 선거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이거는 고의성 있다고 봐야 아니 돼요. 그 국민의힘에서 가장 탐욕스럽다는 박특급이 마저도 그럼요. 그 수백억 주식을 우리 토건하시는 국회 백지 신탁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계속 자기 회사에 특혜를 줘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이건 진짜 이 사례는 여러분 널리 알려야 됩니다. 윤석열의 비위헌 불법 내란 폭동과 함께요. 그다음에 구로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최근에 벌어진 이철규 아들 며느리 사태, 마약 사태, 장재원 사태 이런 거 다 알려야 됩니다. 삼부토건 지금 주식으로 거의 대주 일가가 180억대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지금 이복현마저도 자백을 했는데 이런 것도 알려 나올 거예요. 파보면은 액수가 더 커질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1조가 넘고 그러니까요. 당시 거래된 주식 거래액이 4,5천억대라고 하니까 제가 뭐 이렇게 잠깐 시사하기도 해봤는데 장인홍 TV 가보시면요, 여러분 5대 현안이라고 해갖고 전임구청장 폐해 일소 네.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사회정책 기반 마련 이것도 좋죠. 지역의 어떤 풀뿌리 복지와 상생과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해 가는 것이고 갈등 조정 시스템 구축 맞습니다. 어떤 요즘 현대사회 갈등이 많으니까 그걸 잘 이렇게 조정해주고 중재해주는 역할이 지자체에 매우 중요합니다. 5대 현안 나오네. 5대 현안. 네네. 전임 구청장이 저질렀던 이상한 짓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적극 행정 주민참여정책 확대. 역시 우리 풀뿌리 시의원으로서 또 시민운동가로서 면모가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요것은 좀 이따 한번 설명하고 네네. 일단 또 우리 애청자들께서 지금 윤석열 이 구속 취소 때문에 다들 잠이 안 와. 다시 한겨레 신문 제목이 이거예요. 내란생 수면증 다시 발견. 전 국민. 그래서 후보님께서도 아무래도 이거 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근데 우리 후보님 여러분 저한테도 선배님이시고 아주 연륜 있고 경험 많은 시민 정치가고 시민 운동가이시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을 산전도 다 겪으셨잖아요. 네네. 80년 5.18 요랑쟁, 91년 5월 투쟁,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우리가 맞서 싸우고, 그리고 2008년 대규모 촛불시, 그리고 2010년 쭉 보셨잖아요. 지금 네네네. 어떻습니까?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법원의 판단이 너무 아쉽지만 후보님께서 좀 한번 코멘트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그 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낸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고요. 예. 어쨌든 뭐 시간으로 따지느냐, 뭐 날로 따지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뭐 날로 따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확인해보니까 다 날로 따졌는데 이번엔 왜 시간으로 시간을 따졌는데 따졌는지. 어쨌든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하기를 바라고요. 예. 또 근데 7일 이내에 가능하다니까 예. 약간은 또 여유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끊임없이 윤석열이 국민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남 탓을 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일부 지지층을 폭력을 선동하는 게 제일 나빠요. 그러니까요. 선동도 하고. 야, 진짜 이런 나쁜 속에서 사람이다. 풀려난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시금 또 스트레스 지수가 만빵인데 지금 주가도 많이 떨어진다 그러죠 지금. 예. 자, 최일권 의원님 네. 주식 전문가 아니,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전국의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겠던데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닌데 아무튼 소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불확실성이 또 중대됐다. 네. 윤석열 CNN까지 지금 보도하고 난리 CNN이 났다면서요. 제일 먼저 네. 보도는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낙폭이 그냥 확대됐다. 장 마감 시에. 아이고. 이게 어찌됐든 내일도 계속해서 이 문제로 계속 국내가 시끄러울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지금 경제도 안 좋고 무역 수지도 안 좋고 이 상황에서 이게 진짜 이 윤석열 이 양반은 정말 국민들한테 도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나쁜 짓만 하다가 지금 가는 벌써 순간까지도 이러고 있으니. 한 3달 됐죠? 아. 12월 3일, 1월 3일, 2월 3일, 3월 3일. 100일쯤 됐어요. 이 100일 동안 온 국민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지지자도 괴롭혔다 봅니다. 그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부분인데 돈 쓰게 만들고 심지어 물론 알바를 하고 돈 받고 나오신 분들 일부 있었지만 그 강추의 그 관저 앞에서 그분들 내가 떠는 걸 봤거든요.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 그런 분들한테 이제 네. 정강훈 선생이 가서 핸드폰 팔아먹고 그렇죠. 가입시키고 이거. 건강보험 팔고 참. 그다음에 세부지부 폭동선동해갖고 벌써 87년 구속됐거든요. 그 사람들 인생 어쩔라 그러냐. 와 그냥 욕을 한 바닥 해주고 싶지만 장인 후보님은 우리 범민주 시민 후보 중에 가장 점잖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제가 참겠습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네. 우리 이제 주민분들, 우리 시민분들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말씀하세요. 예. 첫 번째는 너무 힘들다. 예. 너무 민생 경제가 힘들어서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거 뭐. 폐업도 많이 예. 하고 통계가- 폐업을 하려고 사무실을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내놨는데도 예. 또 나가지도 않는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 민생을 좀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가장 크고 두 번째가 나라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예. 이 얘기는 곧 이 탄핵 국면이 빨리 정리되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좀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윤석열 이 구속 취소 이런 결정이 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불확실성이 더 증대됐죠. 잘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듯한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불안해하시고 예.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이런 것 같아요. 빨리 이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청재가 1.9% 경제 성장률도 너무 낮은데 그건 거의 IMF 때나 코로나 때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 환란이 있어야만이 1.1%대 우리나라가요. 그것이 윤석열 자체가 환란이었어요. 비상경도 환란이었고. 근데 그것마저도 0.4%를 대폭 낮췄습니다. 1.5%. 그러면서 비상계엄 여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이창용 총재마저도 그 보수적인 분마저도 빨리 파면해서 선거하고 새로운 정부랑 경제민생 다시 세워야 된다.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뭐 이재명 대선으로만 여러분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민심 앞에 정말 겸허해야 됩니다. 될지 안 될지는 국민이 결국 선택하는 거거든요. 물론 반드시 되게 저희들 만들 거지만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일이 또 터져버리니까 주가 폭락합니다. 환율도 뛸걸요? 맞습니다. 비상겸으로 환율이 30원이 뗐다 그랬어요. 비상겸만으로 이창용 총재가. 그게 한전이 한 달에 몇천억을 더 수입비를 써야 된답니다. 에너지 수입 발전 위해서요. 이렇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유학생들은 다 주고 합니다, 지금. 몇백만을 더 내야 돼요, 분기별로. 자,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겨냅니다. 이겨낼 것이고요. 후보님 맞죠?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거 딱 두 가지. 네. 첫 번째, 어쨌든 정치적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탄핵 선고가 빨리 나서 이 불안을 제거하는 거 하나. 두 번째,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분들에 대한 민생 지원금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민생 유처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국가적 차원의 지원, 이 두 가지가 가장 절실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후보님 혹시 그 공약으로 좀 준비하신 건 없으세요? 민생 지원이나 이런 거. 일단 구청이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힘이 정부 여당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추경에도 그리고 절대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제가 준비하신 동안 잠깐만요. 지금 의원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홍준희님께서 내란숙의 복귀 절대 불가. 아니 홍준희 대표님, 장인호 후보님 칭찬도 같이 해주세요. 맞죠, 맞지만 그 다음에 우리 가로부전에서 여기 좋네요. 수원김님께서 장인호 TV 구독했습니다. 오동현 TV님께서 장인호 후보님 화이팅입니다. 김날라님께서 장인호 후보님 너무 귀여우세요. 안드로메다님께서 구로진행 다시 뺏어와야죠. 맞습니다. 권력은 어떻게든 우리 민주진보 일부 합리적 중도 보수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풀뿌리 자체가 발전하고 민생이 안정되고 경제가 그동안 성장률이든 경제 민주화든 뭐든 우리는 그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자, 지역 그래도 혹시 구로 예, 어쨌든 차원에서 뭐 예. 민생을 좀 이렇게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큰 건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의 이제 이런 예. 지원이 가장 절실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 차원에서나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로사랑 상품권이거든요. 좋습니다. 예. 듣기만 해도 반갑습니다. 요 예.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좀 뭐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번에 탄핵이 완성이 되면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면은 민생 지원금이 됐든 민생 회복 지원금이 됐든 간에 예. 대략 뭐 민주당이 아는 34조 7천억 정도의 추경안 그렇죠. 정도를 추경. 얘기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이것이 같이 플러스 되면 더 좋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구로구 차원에서나마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 공약 중에 하나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구로사랑 상품권 예산을 최대한 늘려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이제 지역 사랑 상품권 그 지역 앞에 개념이죠. 네, 그렇죠. 오늘 상품권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상품권 잘 되고 지역 앞에도 잘 되면 뭐 더 윈인 시너지 날 것 같고요. 근데 영광군 보니까 이제 민생복지원금 100만 원 이번에 네. 장세일 군수님 보궐선거에서 하던데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지. 근데 지금 이제 저도 적극 검토하고 예. 있는데 간접적으로 구로구 예산 사항이 어떤가를 이제 알아봤어요. 예. 알아봤더니 참 말이 아니더라고요. 아. 보통은 이제 구로구 같으면은 5월에 추경을 준비해서 7월에 이제 예. 구의회 예산안을 예. 추경안을 제출해서 예. 이제 심의를 받는데 보통 추경을 할 때 그 재원이 전년도 결산을 하고 남는 순세계 잉여금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것이 예년에 보면 400억에서 한 600억 정도 됐고 이것을 재원으로 국가나 서울시 보조금을 플러스해서 예. 이제 이 추경을 하는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적자죠. 그러다 보니까 5월에 준비해서 7월에 추경을 할 때 방법이 뭐냐 하면 결국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 불효불급한 거 이외 나머지를 감추경을 해야 그걸로 재원이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민생복지원금을 근데 이제 일부라도 그것을 예. 일부라도 좀 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 예를 들어 구로구 인구가 40만이라고 보면 예. 1인당 10만 원의 민생 지원금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면 대략 400억의 이제 400억. 재원이 필요한데 아까 지자체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돈이 아니죠. 작은 돈이 예. 아니죠. 근데 어떻게 해서는 아마 한번 마련해 보려고 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전인구청장은 보통 지자체가 세계 잉여금이 남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게요. 계획을 세웠던 돈을 다 못 세우거나 약간 오차가 있었거나 계획대로 안 됐거나 그래서 남는 돈 아닙니까? 예. 근데 세계 잉여금마저도 마이너스인 경우는 많지 않은 사례거든요. 계획도 제대로 못 세운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보통 세수가 줄어들고 서울시나 정부의 보조금, 지원금이 줄어들면 그것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 운영을 해야 되는데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징표지요. 예, 맞습니다. 물론 뭐 구로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 이제 그렇죠. 다 어렵겠지만 그리고 그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참 야, 윤석열이 정권 잡은 2년 무슨 반 복지 쓴 동안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예. 국가 경제 파탄 내놓고 예. 또 우리 문정구청장 그래서 또 구로구 경제를 또 파탄 내놓으셨고 가셨나요? 예. 그리고 아마 중앙정부에서 그 지방교육청이나 지방정부에 줘야 되는 어떤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줄었습니다. 다 줄었고 네. 그 종부세가 다 기초단체로만 가잖아요. 근데 종부세를 확 줄여버리니까 기초단체가 하는 종부세 부동산 교부금도 줄어들고 예. 이런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 감세 막 엄청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돈 다 윤- 대기업한테 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과 문헌일. 오늘은 윤석열과 문헌일만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구로와 대한민국을 엄청 망쳤다. 굉장히 그래서 구로 구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도탄에 빠졌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재명이든 장인홍이든 이런 새로운 리더와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후보님이 직접 하려면 좀 민망할 수 있다. 그렇죠. 최일구 행정관님, 좀 더 강하게 장인홍 후보님의 장점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진짜 제가 몸에서 체득한 그러니까 실제 배운 건데요. 우리 장인홍 후보님하고 저하고 이제 제가 이제 구로에서 활동할 때 둘이서 1년에 민원 한 300개씩 쳐냈어요. 그러니까 저기 행정관님께서는 윤건용 보좌관 하시고 네. 보좌관 하면서 이제 지역의 사무국장.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 시원님이나 기초님은 같이 같이 이제 억울한 민원이나 했는데 이런 거 발생하면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둘이서 매번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이제 지역 어르신들이 이제 민원을 하러 오세요. 예. 시도 때도 없이 오세요. 우리가 뭐 정해놓은 시간은 있지만 그 외에도 오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답답하면 가셔야죠. 늘 예. 제가 뭐 하고 있으면 장인홍 당시 이제 의원님이 지금 장인홍 후보님이 할머니 상대가 누구든 간에 하루 종일 앉아서 들어주시거든요.
이게 리더의 첫 번째 덕목은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저도 민원을 받으면서 공부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시의회에서 활동해 보시고 실제 구의회를 오랜 시간 감독해 보신 우리 장인홍 후보님도 예상이 네. 밝으시거든요. 제가 좀- 일을 배우면서 보니까 역시 듣는 거 너무 잘해 주시는 이게 구민들이 이런 구청장을 만나면은 구청장이 너무 잘 들어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관련해서도 공약 같은 거 안 만드세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갈등 조정 담당관 예. 뭐 이런 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행정에는 항상 찬성과 반대가 있고 예. 민원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좀 아파하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주민들이 구청을 찾아오고 구청장을 찾아올 것인데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뭐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만족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 과한 경우에는 시위도 하시고 하는데 예. 구청장이 그것을 피하면 안 되지요. 누가 구청장을 세워줬습니까? 주민들이 표로서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예. 그런 주민들이 아파하고 만나자고 하면 10번이고 20번이고 만나야 되죠. 만나는 과정에 해결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인 입장과 태도가 주민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1차적인데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듣다가 힘들어지면 막 피하거나 또는 공무원들이 그 앞에 전이대가 돼가지고 막아서거나 예. 막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이런 상황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아, 직소 좋습니다. 민원실을 이제 전임 구청장이 많이 축소했고 제가 들은 소문을 들어보니까 전임 구청장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구청장실 바로 옆에 있는 직소 민원실에 이제 민원인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시선을 피해서 나갈 수 있는 문을 하나 더 설치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혹시 그거 확인해 봐야겠네요. 말은 들었습니다만 제가 아직 구청장실에 예, 문화일청장이 예, 예. 있을 때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질 않아가지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 문이 있는지는 제가 이번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혹시 이번에 가시게 되면은 문 폐쇄부터 지시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예. 네. 잘 아니, 듣겠습니다부터. 지금 서울에서 전국 지자청 가장 인기 높은 지자청이 정원호 성동구청장님이잖아요. 네, 네, 네. 주민들하고 한 라인을 개통하고 야. 콜백 반드시 해주고 문자 답해주고 빠짐없이 그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감동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보수적인 주민들까지도. 저는 우리 장인호 후보님이 뭐 똑같이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주민 참여 확대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이 구민들과 아주 친절하게 잘 소통해 줄 거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또 그것을 잘 시스템으로 만들면 더 좋고요. 저는 구청장이 혼자서 다 하기 어려움도 있을 잖아요.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구로구가 성동구를 못지않은 또는 성동을 뛰어넘는 지방자치 모범과 요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지금 세로 모드에서요. 한때 550명까지 또 구독 동접이 늘어났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 좋네요. 장인홍 TV 구독자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아까 얼마 몇 명 안 됐는데 많이 그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113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아이고, 예, 200명은 만들어 드리자고요, 여러분. 오동현 TV 지금 우리 김주로님께서도 맞습니다. 구로구는 장인호 후보님 필요합니다. 예, 김날라님께서도 장인호 TV 구독했어요. 감사합니다. 장인호 TV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오동현 TV, 안진걸 TV 보시는 분들 오동현 TV, 장인홍 TV, 장인홍 TV, 오동현 TV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보님 다시 파면이하러 와서 네, 다음 주에 8대0 파면을 예상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믿습니다. 후보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희들보다 경륜과 경험이 뛰어나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헌재라고 하는 건 헌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 이거를 그렇죠.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윤석열의 지난 기간의 행동이 헌법에 합치됐나요? 이건 누가 봐도 분명하기 때문에 예. 저는 8대0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 박근혜 탄핵될 때 그 이정희 재판관인가요? 피고 대통령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예. 똑같이 만장일치로 나올 아유, 거라고 저는 아유, 확신합니다. 그냥 속이 든든하고 시원해집니다. 최근 행정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우리 장 후보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예.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예.
윤석열 변호인 측, 윤석열 지지자 측에 자꾸 마이크가 가요, 요즘. 막, 이제 막,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막 이러면서, 사실 박근혜 파면 당시에 당일날 5분인가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현장에서. 그 과격하게 저는 반대데모나 이제까지 했지만. 21세기 시위에서, 집회 시위에서 경찰 버스를 탈취하는 그런 과격한 행위는 처음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서부지 근데 이번엔 서부지 폭동까지 일으켰으니까 진짜 걱정돼요. 당시에 예.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는 법원을 침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유. 헌재를 계속 압박하고 있고 헌법재판관들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 가서 남들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지금 헌재 재판관들을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조짐들이 있는 걸로 봐서 야 당일날 진짜 저 과격 분자들의 그 어리석은 행동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건 걱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도 제발 그런 일 없었는데 특별히 입장을 냈더라고요. 왜냐하면 탄핵이 기정사실화 되니까 헌재에서 대폭동을 일으키겠다고 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서부지부 폭동을 뛰어넘는 대폭동을 일으키겠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국민의힘 나서서 그건 안 됩니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서천호 헌재를 때려 부시자 그러고 헌재 없애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없애버리겠대요. 홍준표. 네. 이게 다 내란을 폭력을 선동하는 게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서천호 나경원 등을 고발하고 국회 제명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제명해야 된다. 뭐 국민 바로 앞에 국민의힘당 있잖아요. 저희는 민생이 국민의힘당 바로 앞에 있어요. 국민의힘당하고 싸우려고 여차하면 달려갑니다. 지금도 우리 서울에서 우리 동지들이 국민의힘 해체행동 동지들 지금 앞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체라고. 너무 기가 막힌데. 그러니까 이 나라가 유지되고 운영되는 근간이 헌법인데 예. 법률인데 예. 그것을 무시하고 이 어떤 결정이 나지도 않았지만 만일에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부정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보수가 뭡니까? 보수는 기존의 어떤 법과 이런 것을 존중하고 그렇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네. 그래서 보호하고 옹호하는 그런 체제인데 이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보수도 아니죠, 그거는. 지금 이미 국민의힘은 후보님 제가 보기에도 보수가 아니라 극우 깡패, 극우 폭력 그냥 내란 선전정당이 돼버렸어요. 옛날 통합진보당이 억울한데 이런 정당으로 해산됐는데 거기에 비추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하고 독일로 비대면 나치 찬양자처럼 돼갖고 구속 처벌될 정당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내란 옹호하는 게 예. 본인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 지지 세력 좀 확보하겠다 이러려고 지금 근시안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역사에 남을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다대 자기들이 윤석열 편을 최대한 근처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대선 준비하면서 그럼요. 파면을 알면서 그러면서 다음에 대선 후보나 또는 총선 후보 나올 때 내가 끝까지 윤석열을 비호한 사람이다라고 내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강경 지지자들한테. 구구 전위 부대를 자기 편으로 끌고 오고 그렇죠. 싶은 거예요. 그게 욕심나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국힘의원들도 이미 다 했다고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는 빨리 버려야 되는데. 밤에 대선 준비하고 있어요. 캠프도 꾸렸어요. 그렇죠. 근데 버리기 전에 필요한 건 다 뺏고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홍준희 대표님께서 슈퍼챗도 쏴주신 홍준선님께서 그 다음에 장인호 분이 힘차게 응원합니다. 이렇게 주고요. 코스모님께서 어쩌다 저런 걸 뽑아가지고 쯔쯔는 아마 윤석열과 문헌이를 다 의미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장인홍 TV 여러분 구독, 좋아요 계속 눌러주시면서 후보님에게 특별히 후보님이 또 이재명 대표님하고 인연이 깊다고 하셔서 저희는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안 좋아하는 분도 있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당연히 범야권의 지도자로서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는 더더욱 그런 열린 마인드가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건 민주당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범야권 진보 그리고 국민의힘이 버리고 도망가 버린 합리적 중도 보수 세력까지를 대변하면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저희가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보면 우리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님과 그 개개인이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인연이 있잖아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뭐 그래서 후보님도 분명히 많이 마실 것 같은데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셨으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하나 좀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우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라 그랬잖아요 기존에. 근데 이름이 이제 수도권 외곽 순환 고속도로로 바뀌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에
아주 중요한 공약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수도권인데 예, 그렇죠. 서울이 아니라. 그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은 수도권 외곽 순환 고속도로 우리가 뭐 서울의 외곽이야, 우리가 뭐 변방이야, 뭐 이런 그렇죠. 예, 맞습니다.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잘 바꾸셨어요. 근데 이런 그것을 게. 바꿀 때에는 서울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때 제가 서울시의 교육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교육위원들만이 아니라 여러 시의원들과 함께 그 도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그게 고맙다고 이재명 도지사가 당시 도지사님께서 그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경기도지사 공관으로 초청을 해주셨어요. 아. 감사의 표시로 예. 감사패도 받고 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진 쓰고 있는 것 중에 이재명 대표하고 아주 친하게 찍은 것 중에 하나가 그때 그 사진입니다. 머리 이게. 염색 안 하셨을 때 예. 그때 이제 감사패도 받고 그랬는데요. 야, 박수 보기 좋습니다. 네. 사진 보기 좋네요, 두 분. 근데 이게 네. 저희 구로하고 인맥 상통한 부분이 뭐냐 하면 구로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제 뭐 과거 구로공단 예. 뭔가 벌집촌 뭐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고 지금도 심지어는 구로의 이름을 바꾸자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구로가 옛날에 구로공단 정식 명칭은 한국수출산업공단인데 이 나라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곳이잖아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곳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고 그분들이 살고 있고 그분들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과거의 그런 역사가 우리가 숨기고 그래야 될 것이냐. 그게 예, 아니다. 그럼요. 오히려 자랑스럽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로가 서울의 변방이냐? 아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왔던 중심이었다. 예. 이런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 아까 이재명 대표님의 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그것을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이름을 바꿨듯이 그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로부터 감사패를 한번 받은 게 있고요. 또 지난 그 대선 때 또 사회혁신 추진단이라 그래서 그 우리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 분들을 지지선언하고 이재명 대선 캠프에 사회혁신 추진단 거기에 이제 예. 뭐 공동대표, 공동의장으로 이렇게 활동한 적도 있고요. 예. 그리고 구로 시민센터 활동하시고 그랬잖아요. 저는 네네. 제가 98년 10월부터 참여연대 가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2000년도에 그 정말 전국의 시민사회 운동이 총궐기해서 주로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인 뭐 민자당, 신한국당 그 나쁜 놈들 낙선 운동을 했는데 낙천 예. 그때 구로 시민센터에 계셨어요. 예. 그때 사무처장이셨던가요? 대표였던가? 총선 시민연대 네. 활동 총시민들 같이 해서 제가 낙선은 그때 같이 이제 하고 뭐 고발도 하고 총선 시민연대 구로지역 책임자 예. 역할을 예. 해가지고 예. 그때 이제 낙선 운동을 했죠. 예. 그래서 그때 우리 안진걸 좀 소장님도 예, 만나고 그때는 이제 참여연대 간사면서 네. 총선연대 낙선운동에 법률팀 간사로 파견을 나가갖고 예. 장인홍 선배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기억이 있고요. 예. 그때는 이제 구로 시민센터에서 제가 지방자치위원장을 하고 아, 있었고, 지방자치위원장. 예, 그때 예. 뭐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들을 많이 했었죠. 예,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럼 그 서울시원 하시기 전에 이재명 대표님은 성남 참여자치연대 상처장도 하고 그러죠. 예. 그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뵙진 못했고. 제가 정당에 들어와서 당에 와서 뵙고 예, 서울시원 알게 하면서 뵙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 이 정치 지금 우리 민당에 내놓으라는 정치가들은 이제 옛날에 이재명 대표 성남 참여 시민연대 할 때 친분을 쌓은 분들이 꽤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부대변인 할 때 그때 이제 또 친분을 쌓은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경기도와 서울시의회가 잘 협력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도 내고 소통도 하시고 아까 보니까 활짝 웃는 두 분 사진 보니까 참 기분 좋았습니다. 장인홍 후원회도 있나요? 예, 그것도 한번 잠깐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예. 최일곤 행정관님이 좀 적극 홍보 좀 해보시죠. 장인홍 후원회. 장인홍 후원해요. 장인홍에게 힘을 주세요. 안 네. 그래도 여느 때보다 긴 선거운동 기간에 우리 후보들이 많이 힘듭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내란이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예. 내란이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이고 누구나 마음속에는 곧 대선이 열릴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렇다면 대선이 열리면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특히 서울의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선거, 바로 구로의 선거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예. 그러려면은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예. 위해서는 우리 장인홍 후보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요. 열심히 뛰기 위해서 에너지를 주십시오. 자, 지금 아마 사진 나가고 있는데 나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네. 100-037-684-293 10만 예금 주는 10만 원까지는 10만 원까지 세액 세액 공제입니다. 세액 돌려줍니다. 공제입니다. 10만 원 내면 사실상 나중에 돌려주기 때문에 투명한 정치에서 한 오. 푼도 안 내고도 좋은 정치를 그럼요. 응원할 수가 있습니다. 오바되면 소득공제 되니까요. 됩니다. 또 세금으로 돌려받으시기 때문에 예. 너무 걱정 안 하셔고 10만 원씩 그 이상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 그 사이에 DJ 블루오님께서 소통하는 장인홍 후보님 화이팅. 아, 축복사랑님께서도 장인홍 짝짝짝짝짝짝. 우리 안녕TV에서도 장인홍 후보 후원에 신한은 다시 한번 100-037-684-293. 구청장 후보님은 얼마까지 후원금이 이게 지금 좀 다르잖아요. 예. 선거마다. 뭐 선거마다 다른데 우리 구로구는 이제 법정 선거 비용이 2억 3천 조금 넘는 예,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후원에는 그 절반 50%까지 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자, 지금 장인홍 TV 구독, 좋아요 캠페인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114명까지 구독자 늘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안정열 TV, 오동현 TV로 보신 분들 잠깐 장인홍 TV 가시면 이동현 TV 갔다 온 것도 있네요. 예, 한번 출연했었습니다. 예. 네. 그게 저희하고는 비교 안 되는 그게 아, 대기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아, 바로 대기업입니다. 예, 제발 골목상권 잠시 가지 마시고 예. 대기업 유튜브들이 일제히 한번 밤 7시에 좀 쉬어주세요. 그때 제가 한번 이렇게 하는 해서 상생의 날 이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형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큰 유튜브들이 한번 쉬는 거예요. 일제히. 원래 대형마트가 쉬는 날 그렇죠. 정해져 일요일에 있으니까. 2번 쉬잖아요. 전통시장 그럼 가시도록. 전통시장 가잖아요. 그때 매출액이 10에서 2%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밤 7시에 대형 유튜브들이 50만 구독자 이상 다 쉬는 거야. 그럼 우리 소형 유튜브들이 그때 한번 마음껏 구독, 좋아요. 예. 아유. 아니 아까 그 우리 예. 최일권 전 보좌관이 예. 이야기했지만 4월 2일 날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대선의 전초전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또 우리 그 정권 교체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궐선거 특징상 보통은 좀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실제로 많이 그러기도 하고 그런 예상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좀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국민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적절 의사표시를 해주고 그래야만 이것이 정권 교체의 디딤돌이 되고 곧 치러지게 될 대선에 큰 어떤 이 전조적인 어떤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투표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대선이랑 같이 생각하면 투표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또 대선하고 장점이 같이 있겠어요.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구정 공백이 네. 조금 길어지는 것을 이제 부구청장 중심으로 열심히 구로구민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요. 등한 3월 12일 안에만 다음 수요일 안에만 파면이 나면 선거를 5월 11일 날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3월 13일 이후부터는 무조건 선거를 따로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3월 13, 14일이 이번 등록일인 보궐선거 거죠. 후보 등록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13일부터는 따로 치르게 되고 전날까지는 같이 치르게 되고 이렇게 맞습니다. 됩니다. 예. 우리 재고행정관님 벌써 1시간 했어요 저희 하다 보니까 아이고야. 금방 시간이 갔는데 안진걸 TV만 오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저희 목포에 출사표 다닐 때 제가 모셔서 아.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 함께 정말 셋이서 열변 토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요즘 어떻게 그게 벌써 1년 됐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요즘은 또 앞으로 최고원 행정관이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의 길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저 요즘은 이제 또 선거 한번 떨어져 보니까요. 보는 눈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책도 많이 보고 있고요. 서울과 목포로 오가면서 비록 제가 현역 정치인은 아닙니다만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마침 또 이제 대선이 다가오는 것 같고 또 우리 장인홍 후보님처럼 주변에서 이제 또 재보궐선거도 열리고 해서 요즘은 재보궐선거 뛰시는 후보님들 좀 도와드리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인호 후보님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로 지역에 우리 민주당, 전통적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아마 오랫동안 시민사회운동대에서 또 진보진영이나 시민사회운동 쪽하고도 관계가 좋으실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작은 진보정당들이 있는데 진보정당들이 후보를 내는 분위기인가요? 지금 현재 그 예비 후보라 그러죠? 예. 그 등록한 정당이 이제 자유통일당. 예. 자유통일당 예. 아마 우리 그 누군가요? 정광훈 목사 예.
그런 쪽인 걸로 이해되는데 거기가 이제 후보 등록을 했고 예. 그다음에 진보당 예. 진보당이 후보 등록을 했고 현재 그다음에 저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예비 후보 등록을 한 후보는 이렇게 3명이고요. 세 분. 예. 진보당하고는 이제 뭐 우리가 지난 총선 단일화하고 그랬으니까 네. 뭐 혹시라도 박빙이면 뭐 당이나 전략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후보님 벌써 1시간 1분쯤 됐는데 후보님 왜 구로구청장이 돼야 되는지 한번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시간 구애 없이 한번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구로에서 오랜 기간 시민사회 활동을 하다가 민주당에 들어와서 서울 시의원도 하고 그랬는데요. 예. 그 거의 한 30여 년 됩니다. 그 기간에 제가 소중하게 지켜오고 또 앞으로도 또 그렇게 지켜가리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런 모든 활동들이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 지내왔던 거 30년의 과정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취득하고 또 알게 됐던 수많은 가치들을 소중한 정책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구청장이 꼭 돼서 한번 제대로 실현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제 구로구에 여러 명의 구청장님이 계셨는데 예. 아직까지 구로에서 학교를 다니고 성장한 오. 구로 출신 구청장이 그리고 또 하나는 구로에서 지방의원을 경험한 그 오. 출신의 구청장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만일에 이제 제가 구청장이 되면 첫 번째 구로 출신 구청장, 첫 번째 구로의 지방의원 출신 구청장이 되는 그런 의미들이 있고요. 우리 구로구가 여러 가지 이 자랑스러운 지난 역사도 있지만 사실은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이 많이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층들에게 정말 떠나고 싶은 구로가 아니라 머물러 살고 싶은 구로가 돼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매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거 환경과 교육 환경의 혁신을 통해서 큰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구로구가 떠나고 싶은 구로가 아니라 머물러 살고 싶은 더불어 함께 살고 싶은 구로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런 네. 나름대로의 꿈이 있고요. 어쨌든 이번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 어쨌든 지난 경험 또 지난 그런 생각을 여기에 잘 살려서 정말 새로운 구청장, 새로운 시대를 한번 정말 제대로 열어보고 싶습니다. 와, 구로랑 인연도 깊고 구로에 대한 사랑, 또 구로 구민에 대한 사랑 확립. 구로랑 인연 한 번만 마지막으로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뭐 3살 때 왔다 그러는데요. 3살 때 거의 그 고향이시네요. 3살 때니까 기억은 하나도 원래는 없고. 어디예요, 그러면 고향은? 원래 제가 태어난 데는 지금은 이제 경상북도 울진인데 아, 울진. 제가 태어났을 때는 거기가 강원도였어요. 울진, 봉화, 영양 옛날에 예, 제일 이제 그 동해안 오지 중에 오지라는 평가를 그러니까 받았었죠. 지금 금산이 충청도로 돼 있는데 네. 옛날에 금산이 전라도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몇 행정국 군- 몇 변경돼가지고. 군데가 이제 예. 행정구역 개편돼 가지고 예. 처음에 태어났을 땐 강원도였는데 지금 경상북도인데 아, 근데 3살 때 왔으니까 예. 뭐 고향에 대한 어릴 적의 기억은 거의 없고요. 구로가 고향입니다. 사실은 예. 구로가 고향이고 초중고를 나오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예 고향이네, 3살이면. 거기에 이제 구로고등학교 초중고를 다 나오시고. 구로고등학교 제가 1회 그리고. 졸업생입니다. 와, 이래! 예, 예. 그 거의 뭐 구로의 그 뭐랄까 상징적인 인물이시네요. 아니, 지나가다 보면은 네. 다 선배고 후배고.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고 다 선후배 그렇죠. 동기, 그렇습니다. 중학교 선후배 동기. 구로에서 저희 네. 아내도 만나서 또 결혼도 하고 아. 우리 아이들도 다 구로에서 네, 또 네.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예. 어디 다른데 이렇게 차를 몰고 갔다가 구로에 딱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구로를 잘하는 분, 구로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 그리고 구로구민들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분, 이런 분이 구로구청장이 되셔야 되죠. 거기다 윤석열 내란숙의 위헌 불법 계엄과 폭동을 저지른 자, 그것도 하나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비호하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선거냐 부정선거를 한다는 지가 당선된 선거를 부정선거로 주장하는 이 황당한 인간. 그런 자들하고도 평생 맞서 싸우신 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에 굉장히 예민하고 실천해 오신 분. 이런 분들이 구로에서 또 서울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지자체장으로도 또 국회의원으로도 또 청년들은 이제 구의원이나 시의원으로 이렇게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반드시 파면이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지금 이 구속기간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로 검찰이 먼저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검찰이 빌미를 준 면도 있는데 법원마저도 굉장히 아쉬운 결정은 사실입니다. 그건 저희는 적극 주권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비판할 걸 하시되
그래서 내란성 수면장애 매치는 더 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파면은 됩니다. 우리 윤석열 파면과 장인홍 후보님의 당선을 오늘 동시에 간절하게 빌고 또 빌어봅니다. 최고령 의원님께서도 마무리 말씀 하나 해주십시오. 아, 벌써 1시간이 후딱 가는. 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구로 구청장 선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란의 종결은 사실은 탄핵의 완성일 건데요. 그 전초전이 되는 게 바로 구로 구청장 선거입니다. 우리 장인홍 후보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습니까? 저는 오늘 장인홍 후보님 그렇죠. 오시니까 따라온 거예요. 아, 그렇죠. 칠군 행정관님 보니까 방송 잘하시는데 뭐 TV라든지 유튜브 시사평론, 정치평론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저는 그냥 땜빵 전문으로 아니면 빈자리 있으면 불러주시고요. 나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요즘에 연합뉴스나 YTN이나 종편에 보면 민주당을 옹호해야 될 패널이 같이 민주당을 욕하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그럼 본인이 그 포지션이면 안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양심상. 저쪽은 국민의힘 전현직 당지에 나와서 윤석열 내란 수계를 막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비호를 하는데 우리 쪽 범민주 진보 쪽 패널 나가갖고 같이 민주당을 욕을 하네. 이재명 같이 욕을 하네. 그럴 때만 난 최일곤 형님 같은 분이 가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아직 수련이 필요합니다. 욕을 할까봐 그런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열정이. 조금 더 수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장인호 후보님께서 우리 애청자 오늘 많게는 아까 가로 모드는 550명까지 올라간 거예요. 동접이. 네. 제가 잠깐. 네. 자, 탱 PD님. 네, 지금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일단 화면에 보시면 초혼 다시 부르는 노래가 이제 안진걸 TV에서 특별하게 시사회를 무료로 초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네. 이게 이 영화가 왜 저희가 홍보를 드리냐면 안진걸 소장님이 첫 영화 데뷔한 영화인데 아이고, 네.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네, 그래서 안 배우님이시네. 예.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 다 안 배우님이라 불러요 이제는. 그래서 안진걸 TV에서 특별히 네, 아이고. 한 선착순으로 50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언제든지 구글 폼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세로 모드에서는 지금 총 5만 명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조회수가 5만 회가 넘었어요. 와.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이 새로운 모드는 이제 핸드폰으로 보면서 이렇게 알고리즘이 뜨니까 잠깐 봤다가 재밌으면 남아 계시고 뭐야 안진걸이다 하고 나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약간 윤석열을 옹호하는 분도 일부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괜찮습니다. 제가 그런데 저보고 울사오적과 행동이 맞아야 했는데 여러분 절대 그분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분들마저도 인격적으로 대화 제가 설명했어요. 들으면서 오히려 윤석열 내란 수교 비상계엄 폭동 세력을 옹호하는 비호하는 게 그게 매국입니다. 불교계가 민주당을 욕하고 있대. 불교계 조계종 총무원장이 국민의힘한테 여러분 SH님 니놈들 때문에 국민들이 마음이 아프다라고 직격하셨습니다. 불교계들 대부분 탄핵 찬성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해드렸어요. 사람답게 살자님께서 이 미칭한 정권 파면이 답이다. 대박영선 TV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의 박영선 공보이사님의 TV인데요. 장인홍님, 최일곤님 반가워요. 축복사라님 오랜만에 외도 오시면 연락. 박영선 비서관님 이제 식사하러 오세요. 최일곤 행정하고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진짜 재밌는 분이 들어오셨어요. 세로 모드에 최올곤님께서 장인홍, 최일곤 화이팅. 이분은 최일곤의 오타가 아닙니다. 최일곤 행정관님의 쌍둥이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동생이에요. 당연히 동생이죠. 1월. 그렇죠? 자, 너무 재밌죠, 여러분. 우리 장인홍 의원님하고도 친해요. 최일곤, 최올곤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요. 1이 앞에 있잖아요. 1월 성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일곤 행정이 형 한 3분 형인가요? 제왕절개라서요. 불분명합니다. 그래도 먼저 꺼냈으니까 한 5초? 의사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선택으로 먼저 나왔어요. 어쨌든. 그럼 한 5초에서 10초는 먼저 나왔겠네요. 예, 뭐 그런. 와, 이거 참 그것도 참 재밌네요. 화가나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예, 화가나님 장일곤 TV래. 저기 최일곤 장인홍 최일곤 합쳐갖고 장일곤 TV라 했어. 세로 모던 지금 지은님 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희가 댓글 쓰려면 5분 정도가 기다려야 돼요. 예. 구독하려면.
댓글을 쓰려면. 그러니까 그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기 이상한 짓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은님 지나가던 구름입니다. 이 댓글 달러 5분 기다. 감사합니다. 장인호 후보님 아유, 감사합니다. 홈내 장인호 후보님 크게 응원해 주시고요. 대박에서 TV 장인영님도 계시네요. 장인영은 누구시죠? 장인홍 후보님의 여동생인가요? 아, 전 여동생 없습니다. 아마 이 뭐 잘못 타이핑하신 거 아닐까요? 예,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까 장인홍으로 잘 치셨는데 네. 대박에서 TV님 끝내기 전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허현준님, 나라님, 김가빈님 계속 들어와 주시고 와 세로 모드는 진짜 엄청나게 들어오셨어요. 그다음에 가로 모드에도 지금 계속 많이 계시는데 오동현 TV님께서도 계속 오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장인홍 TV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장인홍 TV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자 장인홍 TV 현재 117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재방송도 하니까 그다음에 뒤늦게 들어오신 분도 있거든요. 동접을 안 보시면 지금은 대형 유튜브다가 저녁에 안진걸 TV 보러 오신 분도 있어요. 중시전에 그때 장인홍 TV 꼭 눌러주셔서 장인홍 TV 오늘 200명 이번에 돌파하고 오동현 TV도 지금 14,500명인데 요즘에 오동현 TV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오동현 변호사님과 검사검사 모임과 정말 정치검찰과 내란 세력에 대해서 가차없이 고발하고 규탄하고 집회와 1인시가 하고 계시거든요. 오동현TV 구독자 반드시 눌러주시고 오동현TV의 람부스 2000님께서 항상 오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알찰 방송. 브릴레님께서 안진걸 수사님 영화까지 영화촌으로 악역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분량이 상당합니다. 허현주님께서 장인홍 화이팅! 화이팅! 대박에선 TV님께서 나라님 장인영 이름도 예쁩니다. 나라님이 본명이 장인영님이래요. 어떻게 알았지? 근데 이분은 대박에선 TV님이 동원하신 분 같은데 이런 동원은 아주 좋은 동원이에요. 야 우리 김수님께서 일본에서까지 2,000엔. 와 이거 바다 건너서까지. 야 간이 떨어 살수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나 오랜 경험과 경륜을 갖고 있는 장인호 후보님이 단호하게 8대0 파면 야하셨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굉장히 스마트한 행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최일곤 행정관님도 단호하게 8대0 이야기를 했고요. 나름 법대를 졸업한 안진걸마저도 법조계 소식을 들어보니 법조계도 거의 99대 1로 파면을 자신한답니다. 예. 허현주님, 장인호TV 구독하고 왔어요. 좋습니다. 야, 정말 오늘 마지막까지 감동입니다. 자, 김숙님, 선생님, 나중에 한국 오시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저희들 밥 한번 사겠습니다. 그리고 장인호TV 마지막까지 장인호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동현TV 구독 눌러주시고 자, 하다 보니까 길어졌잖아요. 장인호분이 진짜 마무리 인사하십시오. 작별 인사. 오늘 진짜 많이들 들어오셨어요. 오늘 안진걸 TV 이렇게 초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정권 교체의 디딤돌 구로 교체. 야 그리고 내쳐서 내년 지방선거 서울 교체까지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진짜 힘이 난다. 이번에 구로 교체, 정권 교체, 다음에 서울 교체까지. 오세훈 후보님 때문에 욕을 오세훈 씨 사퇴하고 나오세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이 합시다. 당신 때문에 서울시민들 너무 힘들고 열받습니다. 이렇게 욕은 안 했습니다. 허연님께서 믿어요. 나라님께서 우리 함께 화이팅. 김승님께서 안진걸 화이팅입니다. 김승님 마지막으로 장인호 화이팅입니다. 선생님 한국 오시면 연락 주십시오. 자, 장인호TV, 오동현TV, 안진걸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최일권, 장인호, 안진걸이었습니다.